안녕하십니까. 예장통합뉴스 대표 최경우 목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아침에 글을 하나 썼습니다. 대한민국은 진정 자유민주주의 국가인가? 거대 야당의 폭거로 민주주의가 죽어간다. 윤석열 대통령은 종북 좌파 척결과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지키기 위함과 거대 야당의 의회 폭거와 선거 부정을 알리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라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 탐마에서 자신은 탄핵이든 수사든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또 천명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국가와 자신을 위해 탄핵에 동참하면 모두 죽기에 적극적으로 막아야 된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은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 나온다. 이렇게 헌법에는 명시되어 있죠. 과연 누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퇴보시켰는가? 본인은 민노총과 민노총의 거대 노조와 현 야당의 책임이 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 국정의 발목을 사상건건 잡으니까 대통령이 어떻게 국정을 운영할 수 있겠습니까? 어제 그저께 한국교회에서 최대 단체 한교총회 총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8대 대표회장 김종혁 합동측의 총회장이 대표가 되었습니다. 자, 이럴 때 여러분들 교회도 한 목소리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과거에 문재인 정권 때에 얼마나 차별금지법 통과하려고 했고 교회를 폐쇄하려고 했고 코로나 기간 중에 예배를 못 드리게 했습니다. 다시 지금 야당이 정권을 잡는다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난다고 보장할 수 있겠어요? 그렇다면 왜 현 시점에 교회들은 침묵하고 있습니까? 이런 단체는 왜 침묵하고 있습니까? 뭔가 여러분 목소리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지. 여러분들이요 사람을 두려워해서 만약 이런 태도를 보인다면 그릇의 종이 아니라고 갈라디아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국무회의 장면입니다. 그리고 국회 모습이죠. 이 국회가 190명의 야당 의원들로 인해서 사상건건 여러분들이요 윤석열 대통령이 하고자 하는 일을 발목을 잡으니 대통령으로서 할 일이 없어요.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만날 그들은 특검 외치면서 결의하지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행사하지요. 자, 이러니 어떻게 국가를 운영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번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이 대통령의 고대 통치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는 법대로 다 진행했다는 거예요. 10시 반에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여러분이 04시 40분 2시간 지나서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를 결의했습니다. 법에 따라. 그러면 새벽 4시에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해제 선언을 했습니다. 자, 법대로 절차대로 다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게 내란이냐? 한편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내란의 수계라고 하고 한편에서는 대통령의 통치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요. 이것은 어느 것이 옳은 것에 대해서는 아직 사법부의 판단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국민의힘의 윤상현 의원이 여러분들이 국회에 질의할 때 또는 그 유튜브에 나와서 말할 때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어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야당의 폭거로 인한 입법 마비를 시켜 입법을 일방적인 자기들이 유리한 입법을 정해가지고 만날 탄핵 그러고 여러분들이요 이렇게 주장하니까 특검을 주장하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은 부득이한 조처다 이렇게 옹호했더니 야당에서 민주당에서 윤상현 의원을 사퇴해라. 국회의원이 자기 의사를 표현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사퇴하라 합니까? 야당과 언론의 여론몰이 압박에 굴복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요. 보세요. 민노총 만날 여러분이 시위하지요. 여러분들 야당 국회의원들 여러분들 만날 이렇게 윤석열 퇴진을 외치지요. 탄핵을 외치죠. 무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해서 187번이나 여러분들이요 시위를 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런 상태에서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국정을 운영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비상계엄은 부득이한 조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요. 그리고 윤석열
윤상현 의원이나 또 고성국 박사 같은 사람 시사 프로그램에서 KBS 시사 프로그램에서 하차했습니다. 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야당이 일방적으로 내라라고 하는데 자신은 아니란 투로 말했다가 이런 일을 당했습니다. 아니 야당의 의견과 같으면은 괜찮고 야당의 의견과 다르면은 내란에 공범자를 몬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여기 우원식 국회의장이 얼마 전에 보니까 뭐 정치인으로서 가장 신뢰받는 정치인이라 하던데 이거 여론조사 누가 했는지 모르지만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우원식 국회의장은 중립을 지켜야 됩니다. 그 때문에 여러분들이 국회의장은 원칙적으로 여당도 야당도 아닙니다. 민주당도 국민의힘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중립을 지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내란의 말을 공공연하게 떠올리고 그리고 여당에 대해서 포결에 참여 안 한다고 압박을 가했습니다. 압박 가할 뿐만 아니고 그보다 더 심한 걸 더 많이 했어요. 과연 우원식 국회의장이 중립을 지켰다고 볼 수 있어요? 저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조중동 언론들도 미쳐 날뛰고 있어요.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언제는 보수 쪽에 그 옹호를 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돌변했어. 미래 권력에 여러분들이 아부하는 것 같습니다. 검찰총장 심우정 씨 옛날에 그 심대평 그 충남지사 아들입니다. 내란죄 직접 자기 수사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도 김우정 검찰총장도 윤석열 대통령이 내세운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지금은요. 검찰, 경찰, 공수처, 군관계 전부 거대한 여러분 한 마리의 짐승을 갖다가 여러분들이요. 사냥하기 위해서 총출동했어요. 누가 먼저 잡느냐? 그래서 자기들이 공적을 내세우기 위해서 지금 난리를 법석을 떨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다 알고 있어요. 여당 국회의원 중에서 이 탄핵에 동참하는 자들, 이 배신자들이죠. 여기 뭐 안철수, 조경태, 한지아, 김상욱, 김용태, 김예지, 배현진 7명으로 알려졌습니다. 처음에 이 사람들이 이렇게 동참 안 하다가 막 지역에서 데모를 하고 시위하니까 여러분들이 또 그 사람들의 여론을 의식해서 또 돌변했어요.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유승민과 이 김무성은 지금까지 배신자로 낙인 찍혀 있어요. 여러분들이요. 역사는 다 기억을 합니다. 여러분들이요. 다 조경태라는 이 자는 말이요. 자기가 부산에서 육선 국회의원인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자기도 국민의힘이면서 씨라고 부르고 있어요. 대통령으로 말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이런 자가 어떻게 해서 국회의원이 되었습니까? 여러분들이요. 그 어떤 악질 사형수도 변호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할 수 있어요. 이 중국의 미녀 사형수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한다고 해서 내란의 동조자다. 그러고 여러분들이요. 억지로 여러분 덮어 씌워가지고 그 사람들 갖다 매장시키는 그런 일들을 지금 야당이 하고 있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윤석열 대통령은 두 번째 여러분 담화에서 자기는 탄핵이든 수사든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다. 국가를 위해서 한 일이다. 헌정 질서를 마비시키니까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대한민국을 새로 재건하기 위해서 비상계엄이라는 수를 썼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서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2025년 예산에서 대통령 특발비 비롯해서 꼭 필요한 예산을 엄청나게 삭감했어요. 뭐 2조, 한 3조 정도 삭감했지 아마. 그런데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고 비상계엄을 선포한 진짜 이유는 뭡니까? 여기 나오죠. 선거관리위원회 부정이라는 거. 부정선거. 그래서 과천에 계엄군들이 들이닥쳤잖아요. 여러분 아직도 이것이 아직 안 밝혀졌습니다. 지금 서버를 압수수색 해가지고 그 내용을 분석한다 이런 말도 들리고 있어요. 과연 이것이 만약에 밝혀진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현재 국회의원들 300명 가운데 상당수가 부정선거로 당선된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이제 조사를 해봐야 되겠죠? 여러분들이요. 정리하면은 윤석열 대통령 거대 야당의 입법, 사법, 행정부에 대한 견제가 일정한 도를 넘어서 국정을 마비시키니까 야당의 폭거와 헌정 질서를 유린하고 바당의 반국가적인 태도를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서 느슨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대통령이 취임해가지고 오늘까지 여러분들이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다고 말하죠. 만약에 그들과 타협했으면 오늘과 같은 이런 일은 없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만약 진짜 비상계엄을 선포하면 주말에 토요일이나 주말에 선포해버리고 국회의원들이 국회 모이지 못하도록 국회부터 완전 에워싸버리고
그리고 단순히 할 건데 구인들의 실탄도 장전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무슨 진짜 비상계엄입니까? 그 윤석열 동네의 속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요.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2시간 진행했는데 무슨 내란이냐고 대통령 강력히 말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통치행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과거 여러분들이요. 대통령들도 여러분들이요. 이북에다 막대한 돈을 갖다 주고 여러분들이요. USB를 전달하고 이거는 뭡니까? 국가보안법 적용 안 시켰어요. 대통령의 고대 정책이라 했습니다. 저는 명성교회 사건이나 김희식 총회장의 사건이나 그때 그들을 다 옹호해서 도와줬습니다. 왜 그럴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질타하면서 여론몰이 하니까 저는 반대편에 서서 누군가가 변호해야 된다 하는 그런 심정으로 제가 그들 입장에 서서 많은 기사를 썼던 것입니다.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대한법률구조공단 본사들에게는 누군가가 어떤 죽을 죄인도 옹호해줘야 됩니다. 해줘야 되지요. 여러분들이요.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인간이 떠들어 제껴도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질 것입니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누가 옳고 그른가, 내란인가, 통치행인가, 이 모든 것도 역사가 지나면 다 밝혀질 것입니다. 분명히 믿습니다. 잠언서 16장 1절에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묻은 여호와께로부터 나느니라. 저는 이 말을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세계의 우주 만물의 모든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이 아무리 장꾀를 낸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들 당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 오늘 4시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국회에서 탄핵 포결이 있다고 합니다. 일주일 만에 계속 이렇게 탄핵을 할 수 있어요? 같은 내용을 포결할 수 있습니까? 한 회기 중에 일주일마다 올립니다. 나는 이것이 참 위헌이라고 생각합니다. 헌법학자 이인호 씨가 말했더구만요. 이건 다 위법이다. 위헌이다. 그래도 소용이 없어요. 지금은요. 모든 사법부하고 정치하고 언론하고 전부 여러분들이요. 윤석열 대통령이 반대편에 서서 있습니다. 이러니까 이게 참 너무나 참담한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이 여러분들이요. 이렇게 나서서 기사를 쓰고 여러분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변호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꼭 여러분들이요. 제 유튜브에 예장통합뉴스, 최경의 통합뉴스에 구독, 좋아요를 꼭 여러분들 눌러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